이제 반도체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은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피가 강세면 반도체도 강세예요. 코스피가 약세면 반도체도 약세죠. 코스피가 횡보면 반도체도 횡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 특이한 예들이 지 혼자 올라가는 예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떻게 반도체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를 하냐면 이미 다 공개된 뉴스 있죠. 야, CXL 관련 기술이 엄청 좋대. 야, 이번에 마이크론하고 뭘 했대잖아. 야,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 엄청 좋을 거래. 삼성전자 엄청 좋을 거래. 다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저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누구도 반도체에 대해 관심 안 줬던 6월, 8월 달부터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반도체나 사서 모으세요 라고 했을 때 방송 나가면 아니 반도체를 사요? 지금 한참 조방원 이렇게 잘 가고 있고 막 그런데 조선 이런 걸 사야지 왜 반도체를 6월 8월에 사라고 하는 거죠?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혼자서 삼성전자 말하면은 아유 저 알지도 못하는 놈 삼성전자는 안 간다 이놈아 막 이런 비판도 많이 듣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다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반도체가 갈까요? 아니요. 6월하고 8월하고 지금하고 반도체는 똑같아요.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도체만의 어마어마한 호재가 막 빵빵빵 터져가지고 지금 반도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6월하고 8월에도 지금 똑같았어요. 그때도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 괜찮을 거고 하이닉스 실적 괜찮은 거 다 알고 있었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런 거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롭게 뭔가 나온 게 없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시작했다? 이거 또 조만간 납품할 거라는 거 이미 올 상반기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기폭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즉 원래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반도체가 이렇게 잘 올라갔냐면 올라갈 환경이 돼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가 있어도 여러분들 그런 거 알죠? 뭔가 내가 A라는 종목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어떨 때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잘 가요. 근데 어떤 시장에서는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미동도 안 해. 옛날에는 이런 뉴스 나오면 막 미친 듯이 갔거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히토류 관련주의 뉴스가 나왔어.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제재를 했다. 근데 어떤 시장에서는 그런 뉴스 한번 나오면 막 히토류 관련주 막 20% 막 올라가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히토류 공급량이 줄었다, 히토류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미동도 안 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그게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어야 주목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어. 막 너네랑 나 진짜 말 안 한다. 야, 중국은 상종할 게 안 돼. 야, 미국 너네들도 거짓말쟁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히토류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상호관세 적당하게 협상했고 그래도 시진핑하고 좀 잘 얘기 좀 한 것 같아. 다음번에 또 얘기하려고 이러면서 이제 미중 갈등이 수그러진 상황에서 히토류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히토류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을 만들어냈을 때 코스피의 메인 섹터가 반도체인 만큼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반도체에 뭔 이슈가 나오든 그냥 반도체 막 가요. 자, 왜 그걸 하면 자, 쉽게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 8월 막 이때 반도체나 그냥 계속 사서 모아요 라고 했던 게 이때는 코스피가 뭐였죠? 박스권이었죠. 그죠? 코스피가 박스권이었는데 여기서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뚫었어요. 자, 아까 제가 추세에서 뭐라 그랬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거나 그러니까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 추세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박스권을 형성하던 횡보하던 주가의 상단을 돌파하면 그땐 우상향 추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피가 우상향 추세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아까 말했죠. 반도체랑 코스피는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그때 가서 예전에 똑같았던 반도체 뉴스가 똑같이 등장을 해도 시장은 환장하는 거예요. 막 와, 반도체 너무 좋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도 똑같은 뉴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관심도 안 주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시장이 횡보하고 있었거든. 근데 시장이 우상향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반도체 같은 관련주들 보면은 뉴스 보면 반도체 어떤 회사가 또 어디랑 기업에 뭐가 수출을 할 것 같고 공급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 앞으로 HBM 반도체가 더 좋아질 것 같고 검사 장비가 어쩌고 저쩌고
뉴스 보면 반도체 뉴스 겁나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게 시장이 우하향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아무리 좋은 뉴스를 덕지덕지 갖다 붙여도 반도체들이 움직이는 척하다가 후진기어 놓고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도체가 움직일까? 자, 이것도 돌아가면 똑같죠. 코스피 지수가 우하향 추세를 벗어나면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코스피가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반도체가 잘 갈 것이고, 코스피가 우하향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되든, 혹은 낙폭이 컸던 종목이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사고 싶어. 나 지금 더 사고 싶은데. 이거 언제 사면 좋지?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사야겠다가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추세를 바꾼 걸 먼저 확인을 하고 반도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했죠. 코스피의 추세가 바뀌는 포인트는 4,000포인트라고. 자, 그럼 4,000포인트. 내일까지 해서 코스피가 이제 4,000포인트를 딱 넘어섰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다행이다. 코스피는 우하향 추세를 벗어났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우하향 추세를 벗어났다 하여 이게 뭐 V자 반등이 나오게 될지, 뭐 여기서 또 횡보를 할지 이건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체스님 금요일 날 박스권 금요일 날 4,000포인트 안착하면 이제 시장은 앞으로 좋은 거예요? 앞으로는 조정 같은 거 안 나와요? 앞으로 우리는 뭐 이제 산타 할아버지 오시나요? 이제 연말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일 종가 기준으로 4,000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추세가 우하향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지 조정이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하향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계속 저점이 내려가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할 때까지는 계속 저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인가? 아니네. 여기가 바닥인가? 어딘지 우리가 바닥을 알 수 없고 계속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지만 만약에 이 우하향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서 우하향 추세가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코스피는 박스권 만들겠네. 박스권 하단 3,800선 여기는 어지간하면 안 깨지겠구나. 이제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하향 추세일 때는 3,800이 바닥이라고 확신 못하겠지만 우하향 추세를 벗어난 다음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가 밀려봐야 3,800이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매매 전략 잡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이제 내일 4,00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절대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안 나오고 V자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바닥이 잡힌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바닥이 어딘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만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 반도체나 사도 대충 바닥권이 예상이 되니까 밀리면 뭐 저기서 더 사지 뭐. 이래버리면 돼요. 좀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조건, 코스피가 4,000포인트 위로 넘어간다. 내일 위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말에 누워갖고 그거 생각해야 돼요. 월요일 날 반도체 뭘 좀 사볼까? 이제 가서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 조건. 자, 반도체의 대장격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 그러니까 횡보에서 벗어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코스피도 올라갔고 코스피가 올라가면서부터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반도체가 더 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게 어떤 종목이냐면 그냥 단순히 반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 핸드폰 만드는 회사, 반도체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시장 지수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은 시장 빠지면 시장을 따라다녀요. 오늘 시장 안 좋네. 나도 빠져야겠다. 이런 게 일반적인 종목이라면 특수우량주라고 제가 부르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거든요. 자, 이런 특수한 우량주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를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시장 지수 멱살 잡고 끌고 가기도 해요. 시장 지수가 저는 이제 나락갑니다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이제 특수우량주 애들이 아니야 내가 지금 상승 추세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잡아줄게 이런 식으로 시장 지수 멱살 잡고 시장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든가 안 하든가 뭐 남들은 삼성전자 좋다 하는데 나는 삼성전자 안 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삼성전자가 우상향하니까 반도체도 우상향할 수 있고 코스피가 우상향하면 반도체한테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자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보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를 볼게요. 삼성전자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삼성전자 아우 뭐 10만 원 위에서 그래도 뭐 잘 지켜줬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건 1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자는 9만 5천 원과 10만 5천 원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10만 원 지켰으니까 다행이다. 10만 원 지킨 게 왜 다행이죠? 박스권 상단 뚫었나요? 못 뚫었어요. 얘가 만약에 내일 밀려서 10만 원까지 밀렸다라고 치죠. 그래도 아마 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죠. 방송이나 뉴스에서는 휴, 그래도 삼성전자는 10만 원은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행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박스권 상단 돌파 못하고 밀려갖고 10만 원 왔어. 근데 이게 다행이야? 박스권 상단 돌파 못하고 밀렸는데? 그럼 박스권 하단까지 가는데? 자,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못하면 죽는데? 다행이 아닌 거죠. 진짜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자리는 뭐 10만 원을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10만 5천 원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느냐 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저거 뭐 그냥 오늘 뭐 시장 보고 그냥 오늘 당장 지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오늘 시장 보면서 저렇게 그냥 대충 껴맞추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겠지만 주식 정보방 들어와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흐름에 대한 얘기를 저는 당일날 해주지 않아요. 사후 분석을 하지 않아요. 보통 한 1, 2주 전부터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코스닥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제약바이오 갑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은 반도체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장지수 여기까지 밀리거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사도 돼요. 대신에 삼성전자 10만 5천 원 오면 좀 팔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있죠. 그거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피 4,000포인트 안착.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코스피 혼자서 4,000포인트 위로 띡 올라가면 그걸로는 부족해. 삼성전자까지 10만 5천 원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10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장 막판 들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회복했거든요. 정말 10만 5천 100원까지 올라갔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근데 삼성 내일까지는 좀 애매하고 월요일 정도? 월요일 시초가까지 보죠. 월요일 시초가까지 해서 10만 5천 원 위에서 삼성전자가 막 이짓하고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 박스권 상단 벗어났다. 그렇다는 소리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마 이 위에 있으면 코스피도 당연히 4,000포인트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사고 싶었던 반도체, 눈여겨봤던 반도체, 지금 반도체 사도 되나? 사도 돼요. 그러면 사도 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조건이 충족 안 되죠? 이 조건이 충족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그냥 많이 빠졌는데? 지금 자리 괜찮아 보이는데? 뉴스 있던데? 하고 따라 들어갔어. 근데 만약에 코스피가 4,000포인트 안착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코스피가 막 3,800까지 빠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 보여서 샀던 반도체가 멀쩡할까요? 걔네들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자리 돌파 못하고 밀렸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갔네? 또 9만 5천 원 갔네? 근데 반도체, 여러분들이 산 반도체는 막 기가 막히게 버티고 올라갈까요? 아니죠. 여기가 저점인가? 생각했었는데 그거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돌파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돌파하고 안착하고 추세가 바뀐 걸 보고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반도체 언제 산다? 자, 캡처해놔요. 캡처. 자, 반도체 언제 산다? 자, 일단 1번. 월요일, 오늘 좀 시장이 좀 흉흉했으니까 우리 조금 더 텀을 줍시다. 월요일 시초 기준. 이거 빨리 캡처해 놓든 사진 찍어 놓든 하세요. 이거. 자, 코스피 4,000포인트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한 개만 충족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삼성전자 10만 5천 원 위. 자, 이거를 충족했다. 그러면 반도체 사도 돼요. 그럼 여기서 사면 체스님 절대 안 밀리고 막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점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도 얼마 안 밀린다는 소리야. 이거를 확인하고 사면 밀려도 얼마 안 밀려요. 자,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시초 기준 이 조건을 충족 못했어. 위 조건을 충족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도체 언제 산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사야 되나? 코스피 3,800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전 9만 5천 원. 부근이에요. 뭐 딱 3,800이 아니어도 돼. 뭐 3,800, 10, 20 뭐 이렇게 부근 있잖아. 그런 부근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반도체 더 살까? 신규 진입할까? 이렇게 되든가. 이걸 기다리던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기다렸다 사야지 그냥 생각 없이 지금 냅다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 거지, 그분은. 그분은 올라가면 어휴 다행이다 하겠지만 만약에 그냥 냅다 샀는데 위에 조건 충족 못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피가 우하향, 삼성전자 박스권 가면 지금 생각 없이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 손실이 진짜 커질 수 있어요. 뭐 물론 이거를 내가 염두하면서 그냥 냅다 사겠다. 최스님 저는 3,800 기다리라고요? 3,800, 3,95,000원?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빠지든가 말든가. 전 거기 빠지면 더 살게요, 그냥. 그냥 지금 사도 되죠, 그럼. 그럼 사도 됩니다. 네, 그럼 사도 돼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지금 현금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겠지만 현금이 좀 애매하다. 내가 지금 반도체를 물려 있는데 지금 추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추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종목 상담이 옵니다. 최스님 반도체 이거 좀 봐주세요. 반도체 이것 좀 봐주세요. 반도체 저것 좀 봐주세요. 반도체 이거 되게 좋다던데 이거 왜 빠질까요? 이것만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가 반도체를 투자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만 해요. 그냥 캡처해 놓고. 근데 이런 게 전략이에요. 종목을 제가 매번 말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좋은 종목을 사야 수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사야 수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종목을 잘 사야 주식에서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에서 수익을 보는 건 종목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종목군들을 그제 가서 찾아도 되는 거고 항상 베이스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면 내가 개똥 같은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언제 사냐? 코스피 4,000포인트, 삼성전자 105,000원 위. 이 조건을 충족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 구석탱이에 있는 아무 반도체나 샀어. 그래도 수익 본다니까. 그러니까 뭘 사야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주식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주식정보방이나 이런 데서 진짜 질리게 맨날 말해주거든요. 뭐 지금 2차 전지를 살 거면 어디까지 기다려라. 뭐 2차 전지는 언제까지 봐야 된다. 코스닥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뭐 내가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산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을 보면 좋다. 이런 것들 저 주식 정보방에서 진짜 많이 말을 해줍니다. 저기 들어와서 혹시 저기 오면은 뭐 뉴스 같은 것도 있나?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뉴스 같은 거 보고 싶으면 저기 오지 마요. 뉴스 같은 거 보고 싶으면은 그 뉴스 올려주는데 되게 많잖아. 다들 대부분 뉴스만 올리잖아. 그럼 거기서 보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들, 핵심, 포인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마음 편하게 편하게 주식을 하고 싶다. 왜냐면 변동성에 막 공포감 느끼고 싶지 않고 그냥 빠지면 빠진갑다. 오르면 오른갑다. 좀 마음 편하게 주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들어와서 제가 남겨드리는 글들 이런 거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제 카톡방이고 노란톡입니다. 네, 노란톡이니까 들어오셔서 인사하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네, 큰일 났네요. 종목도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자, 이제 그럼 이거 일단 캡처해 두시고. 또 반도체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 삼성전자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 삼성전자 매매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도 돼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는 살 때 보기에는 팔 때가 맞아요.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일부 비중을 축소해요. 이상하다? 최스님, 삼성전자 이거 사람들이 더 잘 간다 그랬는데 이걸 왜 여기서 비중 축소해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 못 뚫고 내려가면 95,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조건 충족했을 때 코스피 4,000포인트 위에 삼성전자 105,000원 위 올라가면 다시 사요. 다시 사요. 팔았던 거. 왜냐면 확실하게 안착하고 방향성이 상승인 걸 확인했으니까 다시 사는 거고. 일부 비중을 축소했는데 만약에 밀려. 진짜 삼성전자 밀린다. 그럼 언제부터 다시 산다? 10만 원 아래로 재매수. 자,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삼성전자는 이 박스권에 맞춰서 그냥 매매하시면 돼요. 이 박스권 중단이 10만 원이니까 이 아래로는 분할 매수 대충 하고 이 부분에서 또 분할 매도 대충 하면서 분할 매도 하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가지고 놀다가 이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가면 팔았던 거 다시 재매수해가지고 위로 더 길게 보면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놓고 냅두면 그냥 구경하는 것밖에 안 돼요. 손실이 줄었다. 손실이 늘었다. 손실 줄었네. 수익됐다. 다시 손실이네. 이거 구경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해준 이 가이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STI라는 종목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 만들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박스권 만들고 480선 위로 돌파 시도 막 계속 하다가 이번에 돌파하고 위로 올라갔거든요. 아직 이제
제가 보기엔 안착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일봉상으로는 주요 저항을 돌파한 건 맞지만 주봉상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121선 위로 안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21선 위로 끝났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내일 한 25,000원 400원 정도? 25,500원? 요 정도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되고 코스피 4,000포인트, 삼성전자 10만 5천 여기까지 충족된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봤을 때 여기 갭자리 하나 살아있거든요. 길게 봤을 때 32,000원, 32,5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STI 이거 접근한다 그러면 내일 종가 25,000 뭐 한 200원 안착 여부가 관건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앞서 말한 이 코스피 4,000 그 삼성전자 그거 충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3만 원, 길게 보면 32,0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일 코스피 4,000 안착 실패하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10만 5천 원 안착 실패하고 밀린다.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3,000원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23,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음을 염두하세요. 그러니까 STI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한미반도체. 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우하향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얘 우하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어서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매수하는 게 교과서적인 매매예요. 이 자리 돌파하면 한미반도체 어디까지 간다? 일단 13만 5천 원 여기까지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매매한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좋은 타점은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 그 자리는 12만 한 5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2만 5천 원 라인. 한미반도체는 자, 이제 캡처해놔요. 12만 5천 원 돌파 안착 후 매수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랬을 때는 13만 5천 원까지 목표가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냥 저는 뭐 어차피 한미반도체가 나쁜 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얘는 제가 분할 매수로 가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안쪽으로 나눠서 하면 되겠죠. 이 추세선 하단 라인이 어디냐면 10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 구간에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10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수. 그리고 평단은 항상 어디로 유지하냐면 평단을 그렇게 내가 이 종목을 다 매수했을 때 적정 평단이 11만 3천 원 되게 요거 유지하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뭐 공장 찍어내듯이 하고 있는데 DI 같은 경우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4% 빠졌지만 오늘 이렇게 빠진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10만 5천 원 안착 못하지 않을까? 코스피가 4천 돌파 안착 못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오늘 반도체들이 빠진 거예요. 일단 얘도 위에 갭자리 살아있고요.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도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24,500원 정도까지는 DI도 충분히 재상승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 같은 경우도 24,5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아까 말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DI 같은 경우는 61선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25,500원 정도까지 매수한다면 25,500원까지 나눠서. 근데 아까 이거 다시 돌아가서 언제 사냐.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이런 자리 안 와요. 25,500원 안 올 거고 한미반도체도 10만 5천 원까지 안 올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 충족 못해서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도 여기까지 빠질 수 있고 DI도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던가 아니면 내일 조건 충족한다. 코스피 4천 안착했고 삼성전자도 10만 5천 원 위로 딱 마무리되고 월요일 시초도 그 자리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때 따라 들어가서 목표가 보시면 돼요. 24,500원 잡아드린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